예,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이지만 또 금요일이고요.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들을 받고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5장 터닝포인트 살펴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KM 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요. 네, 미국이 조정을 꽤 받았죠. 가보면 나스닥이 2.8인가 2.76인가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AI 피크 우려,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 대표님, 네. 어제는 큰 폭으로 조정받은 영향들, 또 우리 시장 반응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하루하루 다르게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되는 네. 미국 기업들의 이제 가이던스마다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AI 논쟁은 사실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로 노이즈가 이제 ASML에서 시장 기대치 못 미치는 전망 발표하면서 노이즈가 났고, 그 노이즈를 불식시킨 건 텐센시 실적, 그렇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지금 일단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또 AI 관련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이번에 이제 메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던스 이용자 수가 노이즈를 일으켰지만 저는 뭐 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클라우드 쪽의 매출 성장폭이 발표하는 빅테크들 실적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생성형 AI의 성능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와 성장과 비례해서 성장을 이제 우리가 레깅 효과를 일으키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데이터의 품질, 양,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것을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AI 쪽으로도 당연히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성장폭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독 성장형 AI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클라우드, 이 AI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성장이 일단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확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쪽에서도 자사 서비스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는 AI 아웃풋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온다고 한들 뭐 계속해서 성장 발전에 대해서는 생태계 쪽에서는 산업의 이제 흐름에서 본다면은 AI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우려감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이 시작됐는데 소장님 4개월 동안 7월부터 해서 어쨌든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11월은 이제 미국 대선도 지나고 좀 국내 증시도 그렇고 상승 쪽으로 기대를 좀 해도 됩니까? 5대5에서 한 8대2? 8 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 부분부터 대답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분기 배당하는 것들은 12월 말 배당이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지 이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오겠죠.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그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내년에 또 이제 공매도 재개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망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수급 논리를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전에 이제 박사님 그 질문이 아니었으면 오늘 시청자분들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IT가 버티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그런 극심한 오늘 새벽에 봤으면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극심한 공포감이 있었을 텐데, 개인분들이 이렇게 IT를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이 그렇게 빅테크들이 빠진 것이 언론상에 나온 거니까 저도 눈을 딱 떴을 때 당장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과잉 투자 얘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박사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주요 투자자들 사이에 야 인공지능 과잉이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쫙 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미국 시장을 딱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해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 이 얘기는 뭐냐면 주요 통신사, 그러니까 미국도 통신사가 있고 우리나라 통신사가 있는데 통신사에서 가장 먼저 그걸 딱 띄우면 모든 언론이 그걸 그냥 베껴버립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제는 10월 말이었었다는 말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제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죠. 말일이었고 미국도 어제가 말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섰을 때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 대한 가능성도 봐야죠.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누가 됐을 때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누가 볼 때 피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빠졌던 주식들의 특징은 뭐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것들입니다. 이익을 한번 실현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 월말 효과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효과가 우리는 어제 나왔고 미국은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나왔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밀리면 나는 적극적으로 IT 사야지라고 했는데 저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이 밑에서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업황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과잉 공급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극심하게 이익은 챙길 건 챙기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 후반에 선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주도주였고 주도주가 이익을 실현한 거고 그게 다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 논리를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설명들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답변으로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전세가 뒤바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덧붙일 내용이 없네요. 이 내용 가지고. 일단 김성훈 대표님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했습니다. 그죠? 부문배 네. 실적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요? 일단은 파운드리 쪽에 이제 1조 후반대 적자 폭이 DS 부분에 이제 실적을 조금 갉아먹었는데 좋은 점이 하나가 좀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HBM의 이제 점유율 쪽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벌써 이제 이 디램 부분에서 30%를 이제 육박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HBM3E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8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을 뚫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진 거지. 사실상 지금 협력사 AMD하고는 HBM3E는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HBM 시장 점유율의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이제 53%, 삼성 같은 경우가 한 38%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대4에서 7대3 정도로 많이 이제 축소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뭐 조건부 승인 이후에 퀄테스트 통과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비중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고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신용융자 잔고가 삼성전자가 1조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6만 원대가 넘어가면 일정 부분 신용융자 잔고를 털려는 이제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5만 원대 근처, 5만 원대 이제 중반 이후가 다시 가면은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제한적 유동성 하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한미 반도체하고 한미 인더처럼 사실 우리가 반사이익 쪽으로 본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한미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수급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성장하지만 유동성 차원으로 본다면은 희소 게임이 전개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시네. 안 그래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쳐졌던 게 올라오면 되지 하이닉스는 왜 빠지냐 이거죠, 그죠? 그것도 변동성이 크게 반도체 어쨌든 혼돈스러운 상황인데요. 최영수 소장님 전략이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HBM3E를 의미 있는 이제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하이닉스가 빠졌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는요 내년까지 판매가 끝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당장 위협은 되겠죠. 그런데 아직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저는 속된 말로 천하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혀가 길어라는 영화의 대사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통과가 되면 된 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얘기해야지 지금 의미 있는 진전을 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만큼 깔끔히 통과해서 깔끔히 납품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물론 되긴 되겠죠. 근데 계속 시간을 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에 집중하면 저는 삼성전자 6만 원 밑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호국적 분할 매수에서 그러니까 찔끔찔끔 분할 매수에서 지난주에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로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배당이라든지 뭐 롱숏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6만 원 밑에서는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김성호 대표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실적 분석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지 지금 삼성전자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급 논리를 보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을 찍고 나서 6만 원에 바싹 붙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 삼성전자 수급 논리를 보자. 이게 통과되면 이제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하이닉스 2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직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20만 원 돌파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지난주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20만 원 돌파했지만 주 초반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20만 원 조금 오늘 멀어지긴 했습니다. 다시 땡깁니다. 여기서 멀어지면 하이닉스는 수급 논리로 봤을 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에 바싹 붙어서 여기서 움직인다라면 다음 주 같은 경우 20만 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가 통과해도 하이닉스 매출의 변화가 없어요. 그건 언제 변화가 있느냐? 다음 것에 있는데 벌써 하이닉스 HBM 그 4를 이제 지금 현재 퀄테스트를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는 서로 대체제가 아닙니다.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하시려면 삼성전자만 보시고 하이닉스 투자하시려면 하이닉스를 봐야지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옮긴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뭐 삼양라면 먹다가 진라면 먹는 거랑 짜파게티 먹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라면이 각각 맛있는 맛이 있다. 따라서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은 물론 둘 다 먹긴 하겠습니다만 많이 못 드신다라면 진라면을 드시던 짜파게티를 드시던 하나만 드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집중할 필요가 있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거를 붙잡고 가는 게 필요하죠. 네. 이거 좋아서 사고 저거 좋아서 사면 어렵습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주제 볼까요? 네, 삼성바이오도 이제 100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바이오의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죄송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7만 원입니다. 고점에 비하면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뭐 알테오젠이나 최근에 관심 있는 리가캠 이런 것도 위에서 한 8, 9% 정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제 이 정도면 뭐 아직은 조정이죠. 근데 조정권역에서 바이오에 대한 시각, 전략들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 우리가 그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크게 이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조정을 받는 이유를 그냥 뭐 하나를 찾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둔화됐다는 거. 그래서 바이오주 쪽에서는 사실 조달 비용에 대한 증가 우려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는 쪽은 저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좀 많이 부족한 중소형주 쪽에서 타격을 받을 거지. 일단 우리가 대표 대형주 쪽에서 타격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 제약주들 실적이 이제 머크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 미국은 바이오 갭들 최근 안 좋대요 분위기. 네네. 그래서 소폭 이제 그 감소된 건데 뭐 크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실적이 성장 랠리를 보여줄 수는 없어서 사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우려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에서 좀 연결고리가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가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인데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가이던스 조정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려감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일라이릴리 때문에 밸류체인 쪽에서 수혜를 받았던 중소형주 쪽에서는 사실 이제 단기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쫓아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서는 이제 CDMO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이제 레포트 보니까 32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올렸던데 일단 2분기, 3분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았고 이번에 이제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인해서 빅파마 17곳과 이제 계약 체결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의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정도 계속해서 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번에 아시아 소재 제약사하고 수주 잔고 이제 수주 한 번의 수주를 1조 7천억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 매출의 거의 절반 수주를 한 번에 따낸 거고 지금 누적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4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4공장 우리가 전후로 해서 가동률 전후로 해서 다수의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됐고 이번에 5공장은 내년 4월에 이제 가동 중인데 이 가동 전후로 해서 또 다수의 수주 계약이 체결될 거니까 5공장 가동률을 좀 빨리 돌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다음에 추가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FDA 승인받은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종수만 총 8개로 글로벌 빅파마 1위를 달리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까 107만 원이고
10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정폭은 107,000원, 네. 조정폭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놔서 저는 100만 원 근처에서는 그래도 접근 가능해서 뭐 한 120만 원 목표 본다면 한 20% 정도. 그래서 저는 대형주 쪽에서도 네. 충분한 수익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7,000원이군요. 107만 원으로. 네. 63,000원 까먹었습니다. 예. 바이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나 방산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조금 조정이지만 숨고르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 이슈 보면 조금 고민되는 섹터가 있으니, 예. 조선입니다. 조선도 사실은 잊을만 하면 가고 또 관심 가지면 계속 밀리고 그런 흐름들인데 조선주들은 보면 최근에 이제 잠깐 조정의 이제 하단까지 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낙폭이 좀 크거든요. 조선주의 체크 포인트 좀 알려주시고 차영주 소장님 전략도요. 예,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었죠. 그게 예. 이제 이름이 바뀐 거고 원래 이제 3사 중에서 재무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MSCI에 대한 어떤 편입에 대한 수급 논리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조선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9월 이후부터 신조성과가 안 올라가니까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조성과 피크아웃을 딱 치니까 제일 먼저 기사 검색되는 게 2023년 9월 달에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그때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아직 모릅니다. 이거 이제 멈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이제 대규모 증설에 나선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2년치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2년치 내지 3년치 물감이 확보됐기 때문에 선별 수주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조성가라는 것은 평균 단가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별 수주를 해서 비싼 수주만 받아온다라고 얘기한 게 불과 1년도 안 지났는데 그 수주를 받아왔죠. 그게 지금 잔고로 쌓여 있는데 신조성가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면 조선주가 떨어져야 된다는 논리는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주가 그렇다면 왜 빠진 거냐? 그 설명을 해봐라라고 당연히 질문하시겠죠. 2차 전지랑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날은 조선주가 같이 올라가고요. 2차 전지가 떨어지는 날은 조선주가 같이 떨어지는 왜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예.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것이 없죠. 반도체도 현재 주도주가 아닙니다. 바이오도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달 중순서부터 있었던 현상이죠.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외국인들의 파생과 관련된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둘 다 빠지고요. 반도체가 안 올라가면 둘 다 올라갑니다. 같은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 롱숏 전략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동안 공매도가 가장 많았었던 게 어디죠? 2차 전지였었죠. 근데 새롭게 우리가 하방으로 하려면 기존에 팔아놨던 걸 다시 살면 2차 전지와 조선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팔게 되면 나머지가 올라가는 행태를 지금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는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선주 자체적인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시그널은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리포트도 굉장히 그러니까 자체적인 리포트.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에 대한 개별 기업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수급 논리로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서 극심하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떠덕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다. 지금 2차 전지랑 같이 묶여 있긴 합니다만 2차 전지를 같이 묶기보다는 조선주 개별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조선주 점검했습니다. 다음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얘기했는데 김성훈 대표님은 10월 25일 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조선주 가운데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마린 솔루션 올라갔고요. 지금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아까 AI를 제가 좀 좋게 말씀드렸는데 거기하고 연결고리를 본다면은 네이버 쪽을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AI가 인풋과 아웃풋을 설명드렸을 때 아웃풋이 잘 나오는 쪽은 사실 우리가 챗GPT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 이용해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좀 시간이 덜 걸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 타겟팅 전략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네이버라든가 한편으로 미국 쪽에서는 구글 이렇게 포털 사이트와 관련된 쪽은 수익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를 보자면 그 지면에서 우리가 인기 콘텐츠 노출 예전에는 기사가
지면에 많이 나왔다면 이게 인기 콘텐츠도 좋죠. 이게 만약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 네이버가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쇼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으로서 비중을 50%, 매출의 비중을 50%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라인의 이슈가 일회성 비용이 좀 제거가 된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한 19% 수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커브도 모양에서 좀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이 흐름으로 네. 본다면은 목표 주가 지금 상황에서 22만 원 선절가를 14만 원 제시하면서 메리트 저점 메리트 구간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였고요. 차영주 소장님 관심 주는요. 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개장 때 고영과 더존 비전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의 공통점을 본다라면 장대 양봉을 솟으면서 지금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지금 이제 만약에 화요일 날 공략 못 하셨다면 지금 저는 고영 같은 경우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이 쉬면서 지금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셌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음 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될 투자자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불안해서 남들이 팔 때 강한 종목 이것이 다음 주에 저는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영 같은 경우 일단 한 1-20% 정도 수익률 목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장 터닝포인트와 관심 종목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